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유산 두 번째 시간, 유산의 분류, 유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이 되면 유산이지 무슨 유산의 종류가 있느냐? 그렇지만 시기나 증상에 따라서 의사들이 환자 산모들에게, 유산된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건 이런 유산입니다, 저런 유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임상적인 분류, 이제 병원에서 유산이 됐을 때 그 시기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화학적 임신, 그 다음에 절방 유산, 불완전 유산, 완전 유산, 계류 유산, 불가피 유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화학적 임신은 무엇인가? 정의를 보면 착상하자마자 유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상하자마자 유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초음파로 자궁 안에 아기집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수정되고 착상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유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기집을 못 보는 거죠. 발생 빈도는 전체 유산의 50에서 75%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유산의 발생률을 설명할 때 임신을 그 소변검사나 피검사로 임신을 확인하고 유산되는 것을 다 빈도로 보면 대략 한 30% 정도, 10명 중에 3명이 유산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화학적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화학적 임신은 흔합니다. 증상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좀 생리가 좀 이상한 형태, 이게 생리가 날짜가 지났는데 왜 생리가 늦게 나오지? 또는 생리양이 왜 이렇지? 하면서 이상한 생리 형태로 겪어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약간 복통이나 경련통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화학적 임신은 임신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거나 임신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번 생리는 왜 이러지? 좀 이상한 생리 같은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신 늦게 결혼하셔서 임신을 몹시 기대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결혼은 하셨는데 오랫동안 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 임신이나 인공수정 같은 시술을 받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앞 임신에서 유산을 겪으셔가지고 이번 임신을 몹시 고대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예상 생리일이 탁 되면은 테스트도 여러 번 하고 병원에도 여러 번 오고 피검사도 막 하러 오시고 이러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아기집을 미처 보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테스트나 혈액 검사에서 이제 임신이라고 확인하게 될 때, 근데 결국 피가 나고 아기집이 안 보일 때, 이럴 때 진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화학적 임신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집에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에 두 줄이 나오겠죠. 근데 대체로 이제 그 화학적 임신인 경우는 좀 테스트가 좀 두 줄이 애매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약간 이제 이게 유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신 수치가 그렇게 촥촥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화학적 임신인 경우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서 이제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정상 임신이라면 이렇게 자궁 안에 아기집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액 검사, 피검사를 해봤더니 피검사에서는 임신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는 향후에 계속 이렇게 수치가 안 올라가고 아기집이 안 보여서 이건 화학적 임신이었군요 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절방 유산은 정의는 임신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임신 20주 이내에 자궁으로부터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물론 동반 증상으로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싸르르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통증도 동반이 되는데, 대체로 이제 임신 초기에 피가 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병원에서는 절방 유산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배가 아프고 그 자궁 안에 아기집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피가 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초음파로 보게 되면, 물론 반드시 초음파가 이 사진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기집 주변에 피가 좀 고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되고, 또 실제로 이제 산모는 밑으로 피가 조금씩 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산부인과 원장님들은 유산기가 있네요. 그렇지만 아직 아기집이나 아기는 괜찮으니까 좀 경과 관찰을 해봅시다. 또는 유산 방지제를 쓰면서 경과 관찰을 해봅시다. 이러는 경우가 절방 유산이거든요. 절방 유산의 치료는 이렇게 이제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맞는다든지, 프로게스테론 질정제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3일 후에, 5일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기집이 3일 후에, 5일 후에 왔을 때 좀 더 커지고 심장 소리가 뛴다면, 이 경우는
유산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유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증상, 피가 나는 증상만 있는 경우, 아기는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절방 유산으로 분류하죠. 불완전 유산, 불완전 유산은 무엇인가?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 되었는데 배아나 태반 조직의 일부가 자궁 내에 남아서 이제 피 같은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뭐 복통이 일어난다든지 뭐 오래 피가 지속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를 불완전 유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완전 유산 같으면은 이렇게 자궁 안에 이제 아기는 없고 아기 그 임신 산물이 일부 남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떨어지지 못해서 계속 이 주변에서 피가 나는 거 이런 경우인데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와 이제 약물적인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적인 치료는 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유산이 된 거는 사실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슬픈 일인데 약물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좀 단박에 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며칠에 걸쳐서 계속 피가 나면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또 이게 잘 안 떨어져서 실패를 해서 결국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유산이라는 슬픈 일을 당했는데 처리 과정도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질질 끌게 되면 굉장히 이제 해당 임신부나 보호자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격상 또는 좀 깔끔한 해결을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을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순간에 치료는 종결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치료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 유산이라는 건 무엇인가? 유산이 되었는데 배아나 태반 조직이 깔끔하게 자궁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혈도 별로 안 나요. 그리고 배도 별로 안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전에 그 임신 아기집을 확인했거나 아기 심장 소리를 확인했는데 집에서 피가 나고 또 대부분 산모들이 이렇게 조직 덩어리 같은 게 나왔어요. 집에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뭐 조직이 변기에 이렇게 빠졌어요. 뭉퉁 떨어졌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예전에 이렇게 아기집이 있었는데 초음파로 확인하게 되면 아기집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모식도를 그려보면 자궁 안에 자궁 내막에서 아기집이 빠졌으니까 여기에 하얀 선이 얇은 자궁 내막으로 이렇게 초음파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완전 유산이라고 하고, 완전 유산은 뭐 별로 치료하는 게 없어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경과 관찰하면서 피가 멈추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계류 유산이라는 건 무엇인가? 일단 죽은 임신 산물이, 그러니까 유산된 임신 산물이죠. 증상 없이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궁 안에서 수일이나 수주 머물러 있는 상태. 사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산모는 유산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기 진찰에 이제 아기가 잘 컸나 하고 보러 오셨는데 그만 유산을 확인하게 되는, 진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 계류유산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배아, 아기 크기가 7mm 이상인데도 심장박동이 없으면 생존성은 없다, 생존 가능성은 없다라고 진단하게 되죠. 계류유산 진단은 이렇게 이제 이전에 초음파로 아기집을 봤는데 그때는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오세요 하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아기가 커지고 심장 소리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잘 뛰면 이건 정상 임신이죠. 정상적으로 아기가 잘 컸습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텐데 아기 크기도 커졌고 심장 소리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근데 막상 왔더니 오히려 아기 크기가 안 자랐고 또는 오히려 아기 크기가 더 줄어 보이고 여기 심장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고 증상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를 계류유산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고산환자, 이제 그 아기집을 저번 주에 봤어요. 근데 아기집 크기가 이제 조그맣게 5mm, 뭐 6mm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자궁 안에 착상이 잘 됐으니까 2주 후에 오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2주 후에 왔더니 아기가 안 보이는 거죠. 아기집은 자랐는데 이것도 계류유산의 한 형태예요. 고산환자라는 것은. 근데 어쨌든 계류유산의 한 형태로 이것도 계류유산 이러면 되는데 또 이걸 또 이제 아기 심장 소리를 듣고 심장 소리를 못 듣는 계류유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즉 아기집이 확인되고 그 다음 아기가 커야 되는데 안 크고 아기집만 커진 경우, 이런 경우를 고산환자, 계류유산의 한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임신낭, 즉 아기집의 크기가 25mm, 그러니까 2.5cm 이상인데도 이제 안에 아기가 보이지 않는다, 난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렇게 고산환자로 판정하게 되죠. 물론 이제 난황이 보이지 않더라도 대신 크기가 12mm 이하라면, 그것도 이제 한 번 이렇게 확인을 한 경우라면
좀 3일이고 5일이고 이렇게 좀 경과를 두면서 지켜봐요. 물론 이제 그 3일 후에 5일 후에 12mm 애기집이 그대로 12mm로 있다든지 난황도 안 보이고 또는 뭐 애기집만 커졌다든지 이러면 또 고산환자로 진단하겠죠. 불가피유산, 이거는 이제 좀 초기 유산 개념은 아니고 임신 2분기 유산에서 쓰는 건데 임신 2분기 또는 1분기 말에 뭐 14주, 13주 이럴 때 또는 2분기, 주로 2분기죠. 미성숙 조기 양막 파열,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 양수 터진 상태, 이걸 불가피유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1분기에 임신 14주 뭐 이내에 양수가 터지는 건 거의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산될 것이다. 예, 그래서 불가피유산이고, 임신 2분기 초기 파열,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면 14주, 15주, 16주 이럴 때 파열이 되면 역시 유산으로 거의 종결이 돼요. 그렇지만 뭐 임신 그 20주 주변, 뭐 19주, 20주 이럴 때는 아기가 바로 유산이 되는 게 아니라 양수가 빠지더라도 좀 생존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존 주수, 즉 그 생존 가능 직전 주수에서 양막이 파열되는 경우 이제 경과 관찰, 아기는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는데 이제 대개 평균 연장 기간은 2주 정도다. 우리가 뭐 항생제도 쓰고 안정도 취하고 심지어는 뭐 양수를 주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합병증이 없으면 지속할 수 있고 염증이나 출혈이나 발열 이런 소견이 있으면은 유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신생아 기술이 발달해서 22주, 23주, 400g, 500g 정도 되면 살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뭐 몹시 이렇게 이제 기다렸던 사람, 임신 유지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분들은 이 시기에 양수가 터지더라도 가능하면은 끌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런 시기에 양수가 터져서 유산이 되려는 이런 상황, 이런 경우를 분류할 때 불가피유산이라고 하죠. 되게 이제 유산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끌어보려는 그런 상태를 그러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그 부분은 초기 유산을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분류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유산 분류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또 환자들에게도 산모들에게도 해당 산모들에게도 그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라고 또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또 다음에 뭐 임신을 했을 때 아니면 다른 산부인과로 집이 이사를 가서 다른 산부인과에 가서 다른 원장님께 유산의 상황을 설명할 때 제가 7주에 계류유산을 당했습니다, 완전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되겠죠. 오늘은 유산의 시기별, 증상별 분류에 따라 그런 기준에 따라 유산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유산의 원인에 대해서, 유산이 왜 일어나는지, 유산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